이 그림이에요. 한 다음에 우차. 어떤 그림? 자, 이 그림이요. 아, 여기 다 라파엘로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도 되게 이뻐. 예쁜 일단 거 같아. 근데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인데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위지. 근데 이게 이제 영국 애들이 이제 뒤에 아니 영국이라 왜 말이 위 붙어서 이탈리아 애들이 이제 뒤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선을 한 것들이 뭐냐면 이때랑 보면은 명암 효과 이런 것들의 차이는 엄청나. 그리고 그림에서 이건 사실 초상화가 아니라 이건 성화잖아 쉽게 말하면 그림에서 요소들이 빠져 이런 시기에 뭐 르네상스 시기들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요소들이 왜냐면 이것도 이제 저기 상징적 요소 상징적 요소들이 많이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은 성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때만 해도 주로 얘기들이 이제 뭐 이제 다빈치 얘기까지 좀 같이 하면은 약간 스토리성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야 사실 이게 스토리가 있어 이거는 다른 버전이 여기도 있어 이 그림 암굴의 성모 같은 경우는 버전이 약간 달라 이 그림은 더 디테일해 근데 이 그림만 봐도 오히려 색채나 이런 것들은 약해 근데 이때 가면 색채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화려해져 선명하고 선명해지는데 이건 사실은 물감 기술의 발달도 있어 그것도 있는데 파란 게 청금석이라고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비싸 그거 비싸 금값보다 비싸가지고 비싸. 파란색 금을 비싸 그걸 갈아서 썼다고 하더라고 그게 없었나? 아니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지금 청금석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벽화 보티첼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 쓰긴 썼지 근데 이런 작업은 아니었던 거지 이건 청금석이래 어쩐지 색깔이 블루가 실제로 이것도 진짜 막상 실제로 보나 이걸로 보나 차이는 있어 내 기억엔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보는 게 더 멋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의 구성 요소랑 막 크게 차이가 그림이 무거운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 보이는 요소가 이렇게 보나 실제로 보다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명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작은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색채적인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지. 보통 이제 저 빨간색을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는 순교 이런 지역 희생으로 보거든. 하얀색은 이제 순결. 파란색을 보통 이제 그렇죠. 고귀함? 아마 맞긴 할 텐데. 이게 다 이게 하도 비싼 물감이라서 진짜 중요한 인물 그릴 때만 썼다 뭐 이렇게. 그거 맞을 거야 아마. 하고 있긴 했겠다. 미켈란젤로도 뭐 무슨 그림이지? 있어 청금석 있어. 예수 내리는 그림인데 그거 그릴 때 청금석 물감이 없어서 완성을 못한 것 같다라는 그림도 하나 있더라고. 그건 좀 조금 심심해 그림이 무한함. 파란색이? 영원. 근데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이걸 그러니까 찾아보다가 봤는데 그 작가 이름을 까먹었거든? 20세기 화가인데 파란색을 되게 본인 시그니처 색으로 많이 썼대.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게 파란색은 차원을 뛰어넘는 색이라서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도 상징이 무한함이라고 하니까 비슷하네라는 느낌이. 그 사람이 이걸 갖다 쓴 건가? 그런 사용을? 가능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런 확실히 뭐 무한함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 게 있나 봐. 파란색에서. 바다랑도 이제 아마 연관이 될 것 같고 하늘이나 바다 끝없이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 그림 자체는 참 멋있는 그림인데 사실 많은 정보는 보니까 없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때는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거든 아예. 그 얘기도 바로크도? 있었어. 이건 이제 바로크 그림이야. 르네상스 르네상스 영향을 받고 실제로 바로크는 이제 종교적인 그 헌신 이런 것들을 되게 주제의식으로 강조를 하니까. 바로크 다음에 로코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듯이 배우잖아. 맞아. 근데 종교적 헌신에서 에로티시즘이 섞인 로코코에. 왜 로코코로 가냐면 바로크 때까지만 해도 종교가 일단 기본에 장엄이라고 하잖아. 보통 바로크를 보통 장엄함하고 이제 대칭을 시키잖아. 로코코는 화려함하고 대칭을 시키잖아. 로코코는 로코코의 주요 형제는 귀족들이란 말이야. 특히 궁정 귀족들. 바로크는 주로 뭐냐면 교회나 성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그 종교에서 속세로 이제 권력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인 거야 실제로는. 어쨌든
이미 르네상스 그러게. 후반기에 종교 개혁은 이루어졌어.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이제 군기를 빡세게 잡거든. 군기를 빡세게 잡으면서 생긴 게 이제 바로크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빠지고 있었던 거야. 결국에는 그게 로코코로 넘어간 거지. 로코코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로코코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 종교세가 빠지고 왕실과 궁정귀족, 이제 영주가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궁정귀족이란 개념하고 그 원래 있던 그 영주들, 봉건 영주 기사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베르사유 생각하면 그렇지. 되는 거. 그렇지. 그 퐁파드 옷 같은 거라든지 그렇지. 리본 너무 예뻐요. 그랬던 거라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약간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종교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은 더 이런 식의 서사보다는 그 순간의 상징들로 채울 수밖에 없고 최대한 장엄한 모습,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하나 신실한 모습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겠지 아마. 분위기적으로도 정말 되게 명상하는 것 같은 그림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 이름이 조반니 바티스타 살비? 네, 조반니 바티스타 살비 다 사소페라. 그래서 사소페라토가 처음에 들었을 때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이 동네 이름일 거야. 동네 이름이야. 그러니까 사소페라토의 지오반니 바티스타 살비야. 네, 태어난 이제 얘기하면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어. 원래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아니 무슨 뭐 우리 때문에 충주댁 뭐 이런 거. 그렇지. 사스페라토 댁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재밌네. 알브레트 뒤러나 보에르치노 그다음에 라파엘의 영향을 받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주제는 사실 이 성모상의 표정의 원인은 난 이거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거의 말하면 구도나 그러니까 시선이 눈을 감음으로써 보여주는 그 비속세적인 분위기, 비세속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위기를 눈을 감음으로써 이제 그걸 보여준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하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지. 이것도 아래를 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미묘하게 아래인데 결국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눈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전적인 거를 표현할 때 약간 정면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긴 하잖아. 근데 그것도 있었대. 이 사람이 라파엘로 제자가 아닌가 처음에 오해를 받았었다.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시대적으로 차이도 나고 그리고 그림하는 양태나 이런 방법론은 분명히 달라. 왜냐면 라파엘은 기본적으로 절대 이런 거 검은색으로 안 칠해. 배경을. 이거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무너질 뻔했어. 왜냐면 라파엘로는 기본적으로 휴머니티 자체를 믿었어. 인간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봐봐 이 그림도 이 그림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카스틸리오네라고 당시에 되게 유명한 궁정인인데 이 그림도 사실은 되게 인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같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그 따스한 정서가 있어.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좀 이렇게 베이지톤으로 있어. 따뜻하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보티첼리적 분위기라고 나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내 의견일 뿐.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찾아보니까 연도 차이도 많이 나서 후에는 아니. 영향은 받았을 거가요. 영향은 분명 왜냐면 받았다. 이런 식의 표정 짓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참고를 한 게 보여.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를 한게 처음에는 그리고 보이는데. 옛날에 몰개성적인 화가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니야 보다 몰개성은 보니까- 아니야. 보다 보니까 이게 배경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 느껴지는 검은색 오히려 이건 되게 청교도적인 거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 본인의 그런 화가의 그런 내면 세계나 이게 되게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절대 아니야. 나는 왜냐면 저걸 해석하더라고. 몰개성이라고 한다면 약간 내가 곤란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색을 분명 그냥 이거죠. 취향은 대중적이었던 게 맞아. 대중적인 게 맞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랬던 화가 있어? 다시 그 질문은 떨어져. 대중적인데도 굉장히 우아해. 그러니까. 그 내면이 왜냐하면 보인다는 게 있어. 풍속적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학적인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 근데 통속적인 미학적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럼 진짜 잘 그렸다는 거야. 그치. 거의 예술이 추구하는 가장 경지 아니야? 아니 제일 잘 팔리는 그림인 거지. 뭔가 대중적인데 미학적인 거. 뭔가 예술가들의 꿈이잖아요. 제일 잘 팔리지. 제일 비싼 그림이 되는 건데. 그렇지. 제일 비싼 그림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런 말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의외였어. 내가 딱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 아마 애수가 이러고 있는 그림인데 그 마지막 만찬 하듯이 딱 이런데 눈 똑바로 딱 뜨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신성의 발현으로서의 그런 식의 눈을 보여줄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건 오히려 가림으로써 보여주는 일종의 성스러움인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는 성스러운 존재지만 카톨릭에서
성스를 두면 신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자 가장 순결한 인간이란 말이야. 굳이 얘기하면 상징으로 따졌을 때. 물론 이걸 가지고 개신교도들이 술 마시 욕을 할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뭐 일단 근데 카톨릭은 그렇다 칩시다. 상징이 그렇다. 일단 그렇다 칩시다. 카톨릭에서. 음. 그랬을 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한 게 이런 식의 눈을 뜨고 있는 티ziano 그림하고 비교를 하면은 딱 티가 나는 거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신성함으로써 이제 이런 거고 눈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 시기가 보면은 확실히 그 약간 같은 시기라 하기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런 식의 정서들은 생겨요. 그러니까 주목의 효과로서 이제 밖을 검은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쪽 이건 사실 뒤러의 영향이 가능성이 커. 사실은 독일 화가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 영향을 다 받았지. 그러니까 뒤러 영향을 받았다고 나도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원래 저쪽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주로 쓰던 방법이었어. 근데 카톨릭들이 영향을 받는 거지. 엄숙주의 때문에. 청교도는 엄숙한 표현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뭐 어때 이런 느낌이라 굳이 이제 찝자면 이제 이거는 너무 이거는 스페인 가장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엄숙주의로 가는 카톨릭이냐 엘그레코 그림들이거든 전반적으로. 조금 무섭더라고. 엘그레코 그림은 묵직하지. 되게 묵직하게 와. 묵직하게 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봤을 때 무서운 느낌이에요. 이 그림을 이미지적으로. 에스웨가 지배하던 나라야. 스페인 사람들 그림이 약간 되게 거친 느낌 받았어요. 뭐 엘그레코에서 나중에 고야로 이어지니까 벨라스케스의 엘그레코 고야 뭐 이렇게도 이어지니까. 근데 그 그림도 미학적 가치가 있다는 쪽이고 이게 뒤로 그림이야 사실은. 뒤로 그림하고 딱 비교해서 보면은 이거 우리는 자화상이거든. 이거 본인의 잘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야. 잘생기죠. 엄청 잘생기죠. 아니 이것도 미화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셀카. 이거 모르는 얘기입니다. 뒤로는 자화상으로 보기엔 되게 잘생겨서. 이 그림이 그거잖아. 맞아. 앤 클레페 홀바인. 실제로 봤었어. 이게 반 이제 에이크의 이제 이 그림인데 이런 그림도 보면 이제 이걸 그래서 이게 주목의 효과를 보면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도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만 눈을 사실 거의 똑바로 뜨고 있어. 사실은 이 그림도. 남은 약간 마리아도 그렇고. 이게 아마 그거거든. 이게 축복하는 장면이야. 라삐가 이게 아마 막 테오랑 마르코가 막 있을 거여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것도 저 성서에서 성경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해주면서 이제 이분은 뭐 거기서 보면 구세주라는 걸 알았다. 내가 이제 구세주를 봤다 하면서 하지만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당신의 이제 가슴에는 심장이 바뀐 듯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할 때 눈 딱 정면을 딱 바라보고. 근데 저런 식으로 감흥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난 저 서스페라토의 그림이 이제 원히트 원원더일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나 부정하진 않으나 이게 본인의 예술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 당시 예술적 시대 흐름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쪽이야. 그래서 원히트 원언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그림이 주는 충격 같은 거. 원히트 원언더에서 못 남기는 화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근데 진짜 좋은 그림인 것 같아. 되게 나는 저 그림을 높게 평가하는 그림이었고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식의 갤러리들을 가게 되면은 좋은 그림이 너무 많아. 그치.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이제 그 인플레 현상이 생기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 중에 살아남는 그림이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 나는 가수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나는 가수다나 복면고왕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고음층들이 이기게 돼 있어. 그치. 이게 막 지르는 게 이게 돼 있어.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자극적인 그림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러면 그림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엄청 크거나 남들 없는 거 있거나 아니면 이름값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림이거나 내가 다빈치다. 이런 거 하던가. 근데 사실 서스페라토로 나가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 화가가 완성한 그림 3개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가 있는 그림을 뽑아내는 화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균일하게 잘 꾸준히 그렸을 것 같아. 거의 성화 작업을 다른 버전들도 있대. 다른 버전도 있대 이 그림에. 거의 성화를 많이 그렸다고. 그리고 사실 이런 그림이 제일 잘 팔릴 확률이. 그치.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이것도 성당 되게 이거 말고 무슨 그림이더라? 성당 되게 열심히 다니는 공작 부인이 의뢰해가지고 그렸다고 그러던데. 아 라파엘로 그림을 어. 그림 수집가들한테 그 무슨 교회인지 성당에서 팔았대. 이거 미장인자인지 모르는데 뭔가 하여튼 뭐 라파엘로 그림으로 모작해서 소문- 팔았다는 건가? 아, 그 원본을 원래 라파엘로 그림이라고 했던 거를 당시에 팔았다는 거야. 약간 그래서 그 그렇던데요. 돈 많은 공작 부인이 그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려달라 해서 의뢰를 한 그림이래. 라파엘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게 해서 라파엘로 그림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성우님을 뭐 그려달라. 그 성당에서 그림을 팔았으니까 그 그림을 대체했을 대체할 만한 그림을.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것도 야. 블로그에서 나 읽었어. 머리 좋은 분이네. 잘 먹고 잘 사실 분이야. 그렇지. 그림은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 그림 참 좋아합니다.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매번 촬영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보고 있잖아.